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지구과학 원의 양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별의 물리량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별의 스펙트럼으로부터 별의 표면 온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서 별의 분광형, 색지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물리량 두 가지를 더 배웁니다. 바로 별의 광도, 밝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별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콕콕입니다. 오늘은 이제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인 별의 등급, 그 다음에 별의 광도, 그 다음에 별의 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별의 등급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별의 밝기와 거리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우리 별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별에서부터 우리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 제곱분의 1배, 거리 제곱분의 1배로 점점 밝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별의 실제 밝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별까지 거리를 아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관측한 그 값을 가지고 거리 역순으로 해서 밝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도 실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손전등 기능을 켜고서 벽에다가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서 가까이 비쳤을 때는 굉장히 또렷하고 조그만한 불빛이 생성이 되는데 좀 벽에서 떨어뜨려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빛이 퍼져 보이고 굉장히 빛도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진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등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별의 등급은요, 우리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별의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서 가장 밝은 걸 1등급,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들을 6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이 등급을 쓰고 있긴 하지만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뭐 0등급도 있고요. 뭐 마이너스 1등급도 있고, 뭐 마이너스 2.2등급도 있고, 이런 소수점짜리 등급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뭐 7등급도 있겠고, 뭐 8등급, 뭐 9.5등급 이런 등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급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우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별의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이제 수학 성적을 받았을 때 우리 1등급하고 뭐 9등급 중에서 뭐가 더 좋은 성적이죠? 그죠? 1등급이 더 좋은 성적인 것처럼 우리 등급도 작을수록 밝은 별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숫자가 뭐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 때도 가장 많이 실수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고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우리 히파르코스가 정했다면 우리 나중에 이제 포그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1등급하고 6등급의 차이가 약 밝기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급 차이는 약 100배의 밝기 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5등급 차이가 나면은 밝기가 약 100배 차이가 난다는 점. 그러면은 한 등급 차이는 어느 정도의 밝기 차이가 나는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100배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총 5단계죠. 그래서 100에 5분의 1승 하면은 약 2.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2.5배의 차이가 나게 돼요. 이제 등급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보기 등급, 두 번째 절대 등급인데요. 이제 겉보기 등급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등급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그냥 별을 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요.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자체 별의 밝기에 따라 정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스몰 m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우리 기호로는 라지 m자를 쓰는데요. 이 m이라는 단어는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영어 앞글자 M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 매그니튜드는 등급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예요. 이제 절대 등급을 보면은 절대 등급은 별이 18세계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나타내는 등급이에요. 이제 일정한 거리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을 공통적인 선상에 두고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등급은 다른 의미로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10파섹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만큼이 어느 정도 되는 거리느냐? 약 32.6 광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광년은 빛과 그 연, 해, 1년, 2년, 3년 하는 것처럼 그 연, 그 앞글자를 떼서 라이트 이어라고 이렇게 써서 단문자 L과 소문자 Y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32.6광년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근데 빛의 속도로 32.6년을 날아갔을 때 도착하는 거리가 32.6광년입니다. 그게 10파섹이라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에 해당이 되죠. 네, 그곳에 별들을 나란히 놨을 때 밝기를 나타낸 것을 우린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들의 실제 절대 등급, 실제 밝기를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때 우리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서 거리를 알면은 별의 실제 등급을, 절대 등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이 밝기와 거리 제곱분의 1 이 관계를 가지고서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구과학 1에선 배우지 않고요. 지구과학 2에서 다양한 거리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별의 등급과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별을 총 3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별 1, 별 2, 별 3. 네, 이 별 3개가 모두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1등급으로 관측된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관측한 등급, 지구에서 그냥 별을 봤어요. 그럼 그 등급은 겉보기 등급입니까? 절대 등급입니까? 그쵸, 우리 거리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구에서 보이는 그대로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별 모두 다 겉보기 등급은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1등급. 네, 선생님이 10파섹이라는 거리를 두었죠.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별들을 갖다 놨을 때, 10파섹 거리 갖다 놨을 때 이제 등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 별은요, 우리한테 가까워요. 10파섹보다. 그래서 10파섹 거리로 이동하면은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1등급 현재 밝기보다 좀 더 어두워 보일까요? 밝아 보일까요? 그렇죠.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겠죠? 그래서 어두워 보인다라는 건 등급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커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1등급보다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별,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우리로부터 점점 가까워져야지 10파섹에 도달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전 밝기보다 1등보다 10파섹 거리 오면 더 밝게 보이겠죠? 그러면 등급으로 따지면 숫자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등급보다 이번 별은 숫자 등급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별 같은 경우는 딱 10파섹에 있는 별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10파섹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는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절대 등급으로 바꿨을 때 우리 10파섹보다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등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거리지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거리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서 나온 숫자가 우리 거리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숫자에 따라서 10파섹보다 가까운지 먼지 아니면 딱 10파섹이 있는지 그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우리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을 선생님 파란색으로 가운데다가 한번 써볼게요. 보면 1등급에서 1등급보다 큰 숫자를 빼면은 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 거, 1등급보다 거리가 10파섹보다 거리가 먼 별은 1등급에서 1등급보다 작은 숫자를 빼줍니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 딱 10파섹에 있는 별은 1등급, 1등급 동일한 위치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서 둘을 빼주게 되면은 딱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 빼기
절대를 우리는 거리지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거리가 멀면 멀수록 플러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경계, 그 기준은 우리 10파색을 기준으로 해서 10파색이 딱 0, 10파색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고요. 10파색보다 가까울 경우 마이너스로 점점 숫자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별이 한 요 정도 있겠구나 라는 그 거리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지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별의 광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의 광도에 선생님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광도는 기호로 L이라고도 씁니다. 여러분들 광주 하면은 이제 빛의 고을이라고 해서 이제 빛 축제도 하는데요. 이 빛 축제 할 때 루미나리의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루미나리의 약간 빛을 의미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거기서 따온 L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빛나는 정도, 그러니까 밝은 정도를 우리 광도라고 나타냅니다. 일단 광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별의 표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별은 일반적으로 구형이기 때문에 선생님 구 모양으로 그렸고요. 이제 반지름은 R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별의 표면적 일부를 떼어냈는데 이 별의 표면적은 단위 면적에 해당이 되는 면적을 선생님이 떼어낸 거예요. 단위 면적은 얼만큼이 되냐면 가로 1m, 세로 1m,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이 면적의 밝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우리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예전에 배운 흑채복사에서 배운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우리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면적에서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에 해당이 되죠. 단위 면적, 단위 시간, 우리 단위 시간은 1초가 됩니다.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별의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별의 표면 온도 4제곱과 비례한다라는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흑채 복사하면서 흑채는 이런 특성을 가진다. 근데 흑채가 곧 별이기 때문에 별은 이런 특성을 가진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위 면적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별의 전체 면적에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올까요? 1초 동안.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초 동안 단위 면적에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면 별의 전체 면적에서는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가는 별의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별의 표면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별의 반지름이 R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별의 표면적은 우리 9의 표면적을 구하는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4파이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도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러분 광도의 정의 한번 다시 볼까요? 별의 표면적에서, 근데 별의 표면적은 뭐? 그렇죠. 4파이 제곱이 되겠죠?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래요. 우리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은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만큼 방출하는데 별의 전체 면적에서는 얼만큼 방출하느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두 식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광도식은 이렇게 씁니다. 광도 L은 4파이 R 제곱 별의 표면적에다가 시그마 t 4제곱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식을 우리 비례식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별의 광도는 별의 크기 제곱에 비례하고 별의 표면적에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의 정의,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의 광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바로 별의 크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R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별의 크기 R,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럼 R로 정의해보면 되겠죠? 별의 크기 R은 넘기고 우리 R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4파이 시그마 T 4제곱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R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별의 크기까지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봤어요. 네, 사실 별의 광도는 우리가 직접 구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관측한 겉보기, 밝기를 가지고 별까지 거리를 제대로 안다고 했을 때 별의 실제 밝기인 광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도를 통해서 별의 크기까지도 사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구한다고 했을 때 별의 광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의 거리는 여러분들 지구과학 2를 선택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과학 2 알고 싶다면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별의 크기까지 구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별의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별의 등급 주의해야 될 점 뭐라고 했냐면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얘기했었고요. 별의 등급의 5등급 차이는 100배 밝기 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실제 문제 풀 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이 곧 실제 밝기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여러분들 광도를 등급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비슷한 물리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의 광도 뭐라고 했냐면 별의 광도 정의, 별이 단위 시간 1초 동안 별의 전체 면적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그게 이제 빛의 형태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광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광도는 별의 표면적에다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여기 이 식에서 우리 별의 크기까지도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외워야 될 식은 요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도식만 외우면 자연적으로 우리 별의 크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 보시면서 우리 주제만 적어놓고서 한번 백지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